금속과 비금속의 성질부터 할 건데 이미 들었는 바는 스킵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면 됩니다. 일단 통일하게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기율 표상에 금속과 비금속이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1학기 때 배웠는데 기억하면 좋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수능에 주기율표 원서 중에 1번부터 20번까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 금속은 7가지고 럭키 7으로 외우세요. 나머지는 비금속이다. 사실 금속과 비금속을 가장 쉽게 나누는 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는데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자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금속은 전자를 잘 잃는 원소.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는 원소. 그럼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금속은 주기율 표상에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자, 왼쪽에 보면 1족, 2족, 또 우리는 3족부터는 안 배우니까 13족. 그리고 쫙쫙쫙쫙 가서 17, 18쪽인데 16쪽. 얘는 어차피 비활성 기체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이런 애들 있잖아. 사실 이쪽 왼쪽에 금속이 많거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족을 가지고 원자과 전자를 알 수 있잖아. 원자과 전자 1개, 2개, 3개. 그럼 얘는 그냥 1개, 2개, 3개 주고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다 금속이겠죠. 왼쪽은. 근데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 7개다. 그럼 6개, 7개 주기 싫잖아요. 얘는 2개 뺏고 싶을 거고 얘는 1개 뺏고 싶겠죠. 그래서 대충 보면 주기율 표상에 왼쪽에는 금속이고요. 오른쪽에는 비금속입니다. 자, 우리가요, 요거는 암기인데 암기를 선생님이 쉽게 해준다고 했어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최대한 쉽게 암기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유추를 해가지고 성질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에 전선은요, 구리를 사용하거든요. 자, 원소기호 요 정도 기억하세요. CU. 자, 기금속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 말고 반도체로 금을 쓴답니다. 자, 금은요, 원소기호가 AU였어요. 각종 자재,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공사장에 보면 이렇게 철근 세워놓은 거 있죠. 이게 철을 많이 씁니다. 철. FE. 그러면 이들의 성질을 가지고 거꾸로 성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예요. 근데 특이하게 얘만 액체입니다. 수은요. 수은 온도계 되게 위험하죠? 요즘은 잘 안 써요. 요 정도 기억하시고. 대부분 블링블링하죠? 반짝반짝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광택이라는 단어로 쓸 거예요. 자, 전선의 구리로 쓴다는 거는 전기를 잘 통한다는 거고, 여러분들 냄비 뜨거운데 잡으면 엄청 이렇게 뜨겁잖아요. 열 잘 통합니다. 그래서 항상 손잡이 부분,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되죠. 자,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 그리고 전자를 잘 잃는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 비금속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 18쪽 배웠는데 18쪽은 비금속이긴 하지만 좀 안정하고 특이해서 요거 제외하고 비금속을 생각해 볼 건데 얘를 한번 보십시오. 과자에 이게 너무 많죠? 질소. 자, 모르면 적으세요. 질소. 자, 여러분들 숨 쉬는 데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O. 자, 성냥에 보면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할 때 성냥을 부는데 얘가 불에 잘 타요. 자, 얘가 뭐냐 하면 15번 인입니다. 빨간 부분이. 네. 자, 그러면 얘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사실 질소와 산소는 액체예요. 죄송합니다. 기체죠. 사실 이는요, 고체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라고 해도 돼요. 보시면 대부분 기체고요. 특이한 거 몇 개가 액체 고체인데 특히 액체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브로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뭐예요? 외우기 싫은데. 자, 이거는 나중에 17쪽 원소할 때 한 번 더 할게요. 자, 얘는 Br, 브로민. 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금속이랑 광택이 없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전자를 잘 얻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원소들의 주기성 중에서 자,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할 건데 얘들아, 자, 사실 그 주기율표상에 얼마나 많은 원소가 있니?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특징이 도드라진 거, 특이한 거를 이제 시험에 내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 특징이 도드라진 게 뭐냐 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1쪽.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18쪽 배웠죠? 그 다음에 17쪽. 그러니까 이번 2학기 범위는 1쪽, 17쪽의 특징을 알아볼 거란 말이야. 1쪽이 사실 시험에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자, 1쪽은 금속이다. 그치? 1쪽 금속. 근데 요거를 특이하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기도 해요. 좀 알아두세요. 알칼리가 뭔가 사실 뭐 얘네들이 반응하면 좀 염기성이 되거든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17쪽 원소인데 자, 얘는 비금속이에요. 근데 얘는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할 거예요. 할로젠 뜻이 뭔가 찾아보세요. 뭐 염을 만드는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좀 어렵죠. 뭐 크게 지금 막 뜻을 알 필요는 없는데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험에는 이제 요 두 개 1쪽 17쪽이 나올 거예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은요. 자 1쪽에 사실은 수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리튬이 있고요. 자, 모르면 교과서 32쪽 보시면 돼.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이 있고요. 뭐 19번 칼륨 여기까지 20번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얘는 금속 아니에요. 예외죠. 얘는 알칼리 금속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알아두세요. 수소는 비금속이죠.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건 뭐냐 하면 시험에는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반응성이 크다 하면 뭐 이렇게 반응을 잘한다는 거야. 그냥 놔둬도. 자, 왜 그런지도 천천히 해볼 건데 자, 실험을 직접 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반카페에 영상을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EBS 실험 영상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교과서 32쪽 보면서 이제 이 갈로를 채울 건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를 다. 자, 그냥 외우면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영상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꼭 보세요, 집에서. 자, 저는 실험을 했다라고 하고 실험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어떤 실험을 하냐 하면요, 영상에서. 자, 영상에서는, 알칼리 금속의 모든 원소 실험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얘네들이 조기 같잖아. 조기 같으면 여러분들 뭐가 같다고 했어? 예, 원자과 전자가 같죠? 그러면 결국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나트륨으로 시험을 낼 겁니다. 자, 나트륨으로 우리 자 상상해서 실험했다고 칩시다. 자, 시험에 나왔다고 칩시다. 자, 나트륨 조각이야. 나트륨이야. 자, 진짜 금속 나트륨입니다. 처음에는 반짝반짝 이렇게 광택이 있어요. 원래 나트륨은 광택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금속 광택이 있어요.
자, 얘는요, 물이랑 되게 반응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공기랑도 반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잖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왜 반응성이 크냐 하면, 얘는 생각해봐. 얘가 일쪽이지.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어떻게든지 한 개 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반응하는 거야. 누구랑 반응 잘하냐 하면 공기 중에 놔둬도 반응한다 생각해 볼까? 그럼 공기에 뭐가 있지? 산소가 있지. 그러면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 하냐 하면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죠? 산화 반응이야. 그럼 시험에 나트륨은 공기 중에 산소와 산화 반응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네, 맞겠죠. 산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물과도 엄청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반응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 자, 일단 나트륨은 보관법이 있어요. 자, 보관을 어떻게 하냐 하면 공기 중에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에 놔둬야지. 물에 놔둘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에는 뭐 석유, 액체, 파라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적으라고는 안 하겠지. 그냥 기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석유, 액체, 파라핀에 나트륨 덩어리를 보관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선생님 금속은 금속 광택 있다 했는데 그냥 보면 별로 광택이 안 보여요. 왜냐면 이미 산소랑 반응했거든. 근데 요거를 내가 나트륨 안쪽 면을 보고 싶어. 그럼 나트륨을 잘라야겠죠. 자, 칼로 잘립니다. 자, 칼로 잘린다. 칼로 잘린다는 거는 얘 되게 어떻다는 거야. 자, 1번 딱딱하다, 2번 무르다. 얘 되게 무른 금속이에요. 그래서 얘가 있잖아. 나트륨을 이렇게 놔두면 처음에 이렇게 광택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그 영상 보아서 알다시피 진짜 반짝반짝 광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른 단면은 광택이 있다는 거야. 아니 누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자꾸 태클을 걸던데 이게 헷갈리나 봐. 자, 우리 얘기하자. 아니 자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광택이 사라지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 자 OX 퀴즈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 칼로 자른 표면은 광택이 있다 없다? 있다. 칼로 자른 단면은 광택이 있다고. 아니 어쨌든 잘랐잖아. 그럼 광택이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났어. 그럼 시간이 지났다는 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공기와 맞닿으면 광택이 없다는 거야. 자, 이걸 설명을 해줄게. 화학식으로. 칼로 자른 단면이라는 건 진짜 그 지나트륨이잖아. 그 나트륨이야,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광택이 있지. 금속이니까 블링블링. 근데 공기와 맞닿았다는 거는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했다는 걸까? 산소. 그럼 얘는 무슨 나트륨이 될까? 산화나트륨. 1학년 때 배웠어요. 이거 1학기 때 화학식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Na2O였습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당연히 광택이 있겠나 없겠나? 다른 물질이잖아. 얘는 이제 광택이 없어요. 여기 잘못 적었네요. 광택이 없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산소랑 반응하는 거 했지? 그럼 물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시키냐? 자,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비커에 물을 넣었다. 나트륨을 댔다 쌀알 만큼 넣는다. 쌀알 만큼 넣는 이유는 반응성이 너무 크니까. 자, 큰일 나요. 실험실 날아갑니다. 큰 거 쓰면. 나트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있잖아. 그때 실험 동영상 기억나요? 여러분도 봤으면 나트륨이 가라앉아서 반응해요? 떠서 반응해요? 이렇게 떠서 반응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동글동글해지죠? 예전에 TV에도 나왔는데 어쨌든 떠서 뭔가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기포가 생깁니다. 우리 사이다의 기포처럼. 하지만 사이다의 그 기포는 아니에요. 탄산은 아닙니다. 자, 기포가 발생합니다. 자, 떠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나트륨은 물보다 어떻다.
그렇지. 사실 그냥 가볍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밀도란 말 써야지. 나트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 기포가 발생한다는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수속이 죄송해요. 이미 스포를 얘기했네. 스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나트륨에서는 불꽃이 안 보였는데 사실 칼륨에서는 불꽃이 보였잖아요. 반응성이 더 커서. 근데 제가 원래 여러분들 만나면 그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종이를 깔면요. 그 열이랑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종이가 이렇게 타면서 휴지가 타면서 막 불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렇게 불꽃 색깔 이렇게 노란색도 보이고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 나트륨 물보다 밀도가 작고 뭔가 기체가 발생했다. 자, 이건 뭔지는 잘 몰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용액에 반응했잖아. 근데 이 용액에 페놀프탈, 자, 이거 적으라고는 안 나와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또 누가 자기 1학년 그 중학교 때 산연기를 안 배웠다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사실 산연기 중화 반응은 기말고사잖아요. 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빨리 얘기합니다. 물질은요, 액성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순수한 물 같은 건 중성이에요. 제일 쉬운 거, 여러분들 먹는 식초, 아이셔, 얘 산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쓰는 비누, 단백질 녹이는 미끌미끌하죠. 얘가 염기성이에요. 근데 물질이 중성이고 산성이고 염기성인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액체, 이거를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지시약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냥 쉽게 PP라고 적을게요. 자, 이 용액은 어떻냐면, 중성, 산성일 때는 변화가 없어요. 얘는 염기성일 때 쓰는 용액이거든요. 염기성이 액성이 염기성이면 얘는 무조건 붉게 변합니다. 근데 우리 실험 보면 알잖아요.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붉게 변했죠. 아, 용액의 액상이 실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구나. 염기성이 되었구나. 지금 막 정리가 안 되죠. 자, 이거를 다시 갈로 채우면서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액성이 염기성이 됐어. 그리고 중요한 거. 자, 그럼 이 기체가 뭔가 바로 얘기해 줘도 되지만, 자, 어떤 실험에 요 생성되는 요 기체를 딱 모아요. 생성되는 기체를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 시험관에다가 기체를 모으거든요. 기체를 모아요. 그래서 기체를 모아가지고, 기체를 이런 식으로 모으진 않지. 이 기체는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자, 빨리 얘기하면, 자, 바쁘니까 빨리 얘기해 줄게요. 자, 시험관에 나트륨 넣거든요.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뭐 용액 넣고 이렇게 물 넣으면 여기서 막 기포가 발생하거든. 그럼 시험관을 하나 더 뒤집어서 이렇게 놔둡니다. 그럼 사실은 요 기포가 좀 가벼워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빼고 요것만, 여기 뭔가 기체가 찼을 걸 아니야? 이 기체가 뭔지는 모르는데, 자, 실험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성냥불 있죠? 성냥불을 이렇게 탁 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체, 여러분들 1학년 때, 1학기 때 생물 시간에 나왔대. 그 산소, 수소 확인하는 방법 있잖아. 산소는 좀 더 잘 타게 해주지. 타 들어가는 불씨를 그렇게 타게 해준다. 근데 수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엄청 큰 빡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불꽃을 이렇게 딱 성냥불을 대면 엄청 크게 뽁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말의 즉슨 이 기체는 뭐다? 수소다. 자,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정리해 줄게요. 자, 이제 이거 다 적을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기억해야 돼요. 자,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일족에 속하는 금속 원소이다. 자, 동영상 봤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중 하나인 나트륨이다. 자, 나트륨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에 두기만 해도 표면에서 산소랑 반응해서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지금 줄 끄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끄어라. 자,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보관한다. 이런 걸 적으라고는 안 하겠지. 해봤자 객관식으로 나오잖아. 자, 기억하세요. 칼로 자른 표면은 광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와 맞닿은 부분은 죄송합니다. 광택이 없으면 안 되죠. 금속인데. 자, 큰일 날 뻔했네요. 광택이 있다. 하지만 공기에 맞닿는 부분은 광택이 없다. 자, 그 이유도 다 얘기했고요. 자, 칼로 자를 수 있어서 무른 금속이고요. 막 실험하면요. 붉은색은 나트륨이라서 노란색이 나왔고 수용의 색은 투명한 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다. 자, 기체를 모았고요. 나트륨은 물 위에 떠서 반응했다. 그 말은 밀도가 작다. 자, 뻥 소리가 났다. 이때 발생한 기체는 수소. 그냥 H라고 적으면 안 돼요. H2. 자, 화학 반응식을 막 적으라고 하진 않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말로 적어보자. 어려우니까. 화학 반응식 자체를 적으라고는 1학년 수준에서 안 나오거든요. 자, 근데 네가 실험할 때 나트륨이랑 뭐를 반응시켰지? 물. 자, 그러니까 사실은 수산화나트륨이 나와요. 예, 이 수산화나트륨을 뭐 적으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게 대충 보면 나트륨, 이게 물입니다. 이게 수산화나트륨이고요. 자, 개수는 안 적어줄 거예요. 그런 거 외우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 이 기체 적어야지. 수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사실 수산화나트륨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수업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 내가 뭐 강조했어. 자, 실험하고 나면 액성이 어떻게 된다? 뭘로 바뀐다? 염기성. 이렇게 해서 알칼리 금속까지 했고요. 자, 자, 알칼리 금속에 활용하겠습니다. 교과서 34쪽에 그림 나오는데요. 빨리 할게요. 배터리로 리튬 배터리가 사용돼요. 여기 뭐 2차 전지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건데 예전에 폭발한 적 있었죠. 자, 황색빛 힌트는 터널 안에 노란색 조명. 자, 비료에는 칼륨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냥 외우는 거고. 자, 이제 할로젠 원소예요. 자, 17쪽에 속하는 비금속이다. 그럼 할로젠이 뭐 있는가? 우리가 이따 아는 거 두 가지 먼저 적어보자는 거야. 2주기. 17쪽. 2, 3, 4, 5주기. 2주기에 9번 플로린. 그 다음에 3주기에 17번 염소. 자, 18씩 더 하는데 안 할래요. 자, 그 다음에 브롬, 아이오딘. 선생님 이건 처음 보는데요. 예, 맞아요. 일단 적어 놓으세요. 플로린, 염소. 아, 예전엔 브롬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브로민, 아이오딘. 자, 일단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시험에 안 나오는 TMI. 얘네들은 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예, 17쪽 애들은 다 반응성이 크고요. 위험하고 독성이 있습니다. 2번이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있잖아. 자, 얘네들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지. 그러면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 공부했으면. 비금속이 할 수 있는 결합 두 가지가 뭐지? 맞아. 아유, 잘못 적었다. 이온결합 또는 공유결합. 자, 이온결합은 지 옆에 금속이 있어야 되지. 공유결합은 지처럼 똑같은 비금속이 있을 때. 그럼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 지랑 똑같은 F가 있으면 어떻게 존재할까? F2로 존재합니다. 자, 의외로 생각보다 분자를 모르던데 분자라는 건 뭐냐면 F2가 어떻게 생겼냐면 또 누가 F2랑 EF를 묻더라? 자, 있잖아. 자, 얘가 그냥 떨어져 있어. 이거는 그냥 플루린 원자 두 개지. 그럼 얘는 그냥 EF인 거야. 아마 반응성이 커서 빨리 결합하고 싶을 거야. 이게 불안정하잖아. 근데 대부분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홀로 있니? 아니면 화학결합을 하니? 네, 화학결합을 하겠지. 그럼 얘네들이 요렇게 결합을 합니다. 붙어요. F.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화학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EF라고 나타내면 안 돼요.
이럴 때는 F2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 원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된 것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해요. 그럼 봐봐, 적어볼까? 그러면 F는 F2로 존재, Cl2, Br2, I2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분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특유의 색이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데 막 색 외우라고는 안 하고 그냥 색이 있다 정도? 근데 또 얘는 무색이에요. 뭐 얘네들만 색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교과서 찾아보시고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33쪽에. 자, 얘네들 상태를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아, 선생님 이거 외우기 싫어요. 자, 최대한 안 외우게 해줄게.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알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로 이걸 사용했어요. 예, 염소가스 다 알고 있죠? 가스예요, 가스. 뭐야? 기체. 그럼 얘 위에도 기체예요. 자, 아래의 것들은 뭐냐 하면 사실 생각을 해봐요. 원자 번호가 아래로 갈수록 커지니까 얘네들 무거워지겠죠, 아래로 갈수록. 무거우면요, 기체처럼 안 됩니다. 도망을 못 가요, 공기 중으로. 그러면 얘는 좀 덜 무거우니까 액체.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애들은 도망 못 가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뭘까요? 고체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적어볼까? 실온에서 기체인 거 F2, Cl2, 액체인 거 Br2, 고체인 거 I2. 자, 반응성이 큽니다. 제가 아까 전에 했죠? 1쪽, 17쪽은 다 큽니다. 다시 말해볼게. 왜 클까? 이게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얘는 1쪽은 체각전자 1개, 17쪽은 체각전자 7개잖아. 얘는 어떻게든 1개를 주고 싶어 미치겠지. 얘는 어떻게든 1개를 뺏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응성이 크겠어. 막 반응하고 싶다는 거야. 자, 반응성이 크다 하면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한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그 잘 반응하는 예시를 이걸 주는데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동영상 본 적 있어요. 1학기 때 어떤 아저씨가 나트륨 원소에 나트륨 조각에다가 염소 기체를 넣어서 불꽃을 딱 튀겨주니까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얀 가루가 생겼어요. 이 하얀 가루는 뭘까요? 네, 딩동댕. NaCl이죠. 이게 뭐니? 소금이잖아. 그래서 아저씨가 소금으로 막 계란 먹고 그랬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면 이때 반응이 차분히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막 불이 막 붙으면서 격렬하게 일어났습니까? 엄청 격렬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 염화나트륨 되려면 여기는 염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할로젠 금속의 활용. 불소치약 F. 자, 이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수영장. 수영장에 염소 넣죠. 자, 상처 소독약. 또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나?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요오드 팅크라고 집에 빨간 약 있어요. 네. 여기에 요오드가 들어갑니다. 네,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요오드가. 왜 그런지도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할로젠 원소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들. 선생님, 자, 이걸 왜 배워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뭐 배웠냐 하면 1학기 때 나랑 화학 결합 배웠죠? 화학 결합은 3가지인데 한 가지는 2학년 때 그 화학 시간에 금속 결합 배우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 되게 많은 물질들이 있잖아. 그 물질을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구분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대뜸 선생님 내가 이 물질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는 순간 자, 이걸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이죠. 공유결합은 G랑 똑같은 애들. 비금속과 비금속.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모르는 금속이 안 나오거든. 네가 아는 금속은 1번부터 20번까지 7가지밖에 없어요. 나트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무조건 거기에 화합물에 원소에 금속이 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빼박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 선생님 금속결합도 있잖아요. 그 2학년에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물질들을 막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일단 화학식을 적어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분할 거는 이온인지 공유인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산소, O로 안 있어요. O2 분자로 있습니다. 공유. 물, H2O 공유. 수소, H2 공유. 질소, N2 공유. 이산화탄소, CO2 공유. 여러분들 도시가스로 쓰이는 거 메테인, CH4 공유. 암모니아, 화장실 냄새, NH3 공유. 뭐 포도당, 에탄올, 뷰테인, 여러분들 부탄가스, 설탕, 아스피린, 탄단, 여기까지는 다 무슨 결합이게? 다 공유 결합이죠. 공유. 금속이 없잖아. 금속을 없잖아. 자, 그럼 얘 한번 볼까? 그 다음에 왜 안 돼? 자, 드디어 소금이 나왔습니다. NaCl. 자, 금속 보여요? 자, 여기 나트륨이 금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온. 선생님, 저는 탄산수소 나트륨 모르는데요. 아, 근데 일단 금속 보여, 안 보여? 아, 나트륨 보이네요. 여러분들 달고나 만들 때 쓰는 소다입니다. 얘도 이온. 수산화나트륨. 예,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나온 그 수산화나트륨, 나트륨이죠? 얘도 이온. 염화칼슘, 물 먹는 하마, 제설제. 칼슘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이온. 자, 염화수소는 뭐냐 하면 염소, 수소 합쳐진 거, HCl. 그럼 얘는 다 비금속이니까 얘는 그냥 공유예요. 자, 이렇게 표시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때 이제 공유결합 물질 뭐 표시했고요. 자, 아까 전에 정리한 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아까 전에 한 말. 자, 우리가 17쪽에서 얘네들 뭘로 존재한자 했냐면 분자로 존재한다 했거든요. 자, 분자가 뭔지 잘 몰라. 우리가 만나면 선생님 그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자,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자, 여기 분자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분자는요, 그냥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딱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자 몇 개가 결합해가지고 분자가 되는 건데 이런 거 분자예요. 분자. 자, 이거 수소, 이거 염화수소 기체, 산소, 이건 오존이네요. 이게 다 분자예요. 이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뭐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메테인, 이거 다 분자거든요. 또 여기 염화수소 또 있네. 물, 그 다음에 여기 질소. 자, 이런 애들은 다 분자입니다. 얘네들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자, 독립적인 구조로 존재를 해요. 딱 요게 끝이에요. 요거 한 덩어리. 그러니까 요거 한 덩어리가 그냥 분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분자예요. 그냥 이렇게 결합되는 거. 그래서 표시할 때도 얘는 그냥 HCl, H2, 그대로 O2, 뭐 O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분자 아닌 게 있어. 요건 아직 시험에는 안 나오는,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는데 이게 지금 구리라고 돼 있는데 이 구리를 이렇게 표시하긴 한데 구리가 지금 보면 되게 많죠. 그럼 이거를 뭐 구리 100이라고 적냐? 그렇진 않아요. 이런 애들은 독립적으로 떡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한반복돼 있다고 해요. 이런 애들은 분자 아니에요.
자, 금속 결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는 됐고, 사실 중요한 건 얘거든요. 얘가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 만나면 모형을 보여줄게요. 자, 염화나트륨인데, 자, 염화나트륨 지금 보시면, 이런 애는 분자일까 아닐까? 자, 포인트는 분자는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자, 염화나트륨 이런 이온결합 있죠? 이온결합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나트륨과 염소가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돼 있거든?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편해요. 무한 반복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얘가 붙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딱 뭐 나트륨, 염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무한하게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계속 무한하게 이렇게 반복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입체적인 구조로. 그럼 이런 애들은 분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공유결합은 자 OX 공유결합 물질은 자 대부분 사실 아닌 것도 나중에 배우거든. 2학년 때. 분자로 존재한다. OX O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분자로 존재한다. OX X 얘는 분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거 적으면 되겠네. 자, 공유결합 외우고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해서 독립적인 뭐를 이룬다. 분자를 이룬다. 뭐 시험에 보통 대부분 이렇게 적어줍니다. 예외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온결합 마지막. 자, 이온결합 물질 아까 전에 했죠?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 여기 줄 그으세요. 연속적으로 결합했다.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적어놔. 무한반복. 그럼 얘는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자일까 아닐까? 분자 아니다. 자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하네요? 자 제가 한번 표시할게요. 자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제가 대충 세니까 나트륨이 한 50개인 것 같아요. 자, 염소도 한 50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 안 될까? 예,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온결합 물질의 표시법. 원소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시한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 무슨 말이에요? 약분하라는 거예요. 몇 대 몇인지. 아, 선생님 1대1이네요. 우리 화학식에서 1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NaCl이 되는 거예요. NaCl이 된다고 NaCl 이런 게 아니고 무한히 반복돼 있다. 고로 얘는 분자가 아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선생님 자료랑 뭐 최대한 올려놓을게요. 자, 집에서 놀면 안 됩니다. 자, 열심히 하세요.